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 민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 노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있는데 뭘 하면서 가볍게 넘기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매달 받는 월급이 없는 내 노후, 과연 이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하루라도 빨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변액연금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 발병률이 높은 암부터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내가 받을 확률이 큰 암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오늘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시면서 다 떨쳐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죠. 이 은행 상품에서는 대부분 1%대 이자율을 적용받는 게 대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내 돈을 어디 맡겨놓고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좀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자, 불우한 노년보다 부유한 노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김성구 전문가님과 특별한 변액연금보험 상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김성구입니다. 자, 이게 매일매일 이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죠. 무려 600명대를 넘어서요. 진짜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1월 9일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25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왔다가요, 2주간 자가격리 한 후에 각 가정에 1월 9일 날 각각 방문한다고 합니다. 참 우픈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우픈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복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죠. 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을 여러분들의 노년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노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은퇴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은퇴가 두려우신 분들은, 또 은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제가요, 이렇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어떠한 설문조사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반드시 필요하다가 43.9%고요. 필요하다가 39.8%로 무려 80% 이상이 노후 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 한번 보실까요? 노후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잘 되어 있지 않다가 무려 35.6%. 여기서 보통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37.4%인데요. 이 보통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노인이 돼서 진짜 행복한 삶을 하기에는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표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편을 보시면요, 그럼 이렇게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하면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3단계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 단기 자금, 중기 자금, 장기 자금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 자금이라고 하면은요, 한 3년 이내, 이 3년 이내에 좀 쓸 자금들은 단기 자금으로 좀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언제든지 꺼내 쓰고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그런 그 투자처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예적금을 이용을 하시는 것들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자, 그럼 3년 안에는 그런데 한 5년 전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중기 자금으로 봤을 때는요, 5년이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적립식 펀드를 좀 이용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도 나고 좀 좋을 것으로 해서 대표적인 상품은 증권사 펀드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미래에 대한 노후에는 10년 이상의 자금을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장기 자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년 이상의 자금을 운영을 할 때는 변액연금, 보험사의 변액연금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변액연금을, 은행권보다는 왜 변액연금, 보험사의 변액연금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980년부터 90년대는요, 이자율이 15에서 20%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맡기면 1년 후에 최소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이런 세월이 올까요? 참 유토피아적인 이런 것들은 아마 오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1998년도 IMF가 오고 나서 일단 평균 금리가 12%가 됐습니다. 물론 IMF가 왔을 때는요, 뭐 금리가 18%도 갔을 때가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12%가 진행을 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금리가 5에서 10% 정도로 또 다시 다운이 되고요. 2010년도에 밀레니엄 시대로 오고 나서는 3%에서 5% 정도가 됐고요. 지금 현재 금리는요, 아까 모두에 민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대입니다. 1%에서 2%. 저축은행이 한 2% 정도가 되고요. 시중은행은 1%대입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세를 만약에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에 대한 명목소득만 증가했지 실질 소득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내용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변액연금을 하는 데 있어서 변액연금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이 투자는 변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변액이나 연금이나 이런 생활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변액은 투자죠. 여기에 보면 다양한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변액보험 안에는요, 투자를 하는데 하나의 펀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함으로써 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투자에 대한 실적 배당을 받음으로써 금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은 불리는 재미가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연금으로 이제 일단 개시가 되게 되면 종신토록 평생 연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노후를 걱정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금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유지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변액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시이율 연금이나 또는 변액연금이나 또는 유니버셜 연금이나 또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은요. 연금으로 딱 전환하는 순간 이렇게 공시이율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란 적립금이 있으면 그 1억 원이 연금을 개시를 하면 거기에 최저보증 0.5%에서 한 1%, 지금 한 0.7%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런 0.0점대 되기 때문에 그 적립금이 불어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보험은요.
연금보험은 이 실적 배당형 변액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배당 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 GLWB 연금으로 최저 보증을 확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금 개시할 때 1억 원이 만약에 적립금이 쌓였다고 해서 적립금에 대해서는 평생도록 보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금 개시 시점에 1억 원이라는 적립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1억 원에 대한 연금이 569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년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적립금이 만약에 1억 1천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1억 1천만 원에 대한 연금 6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569만 원에서 625만 원으로 상승이 되죠.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투자를 해서 투자가 잘 됐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연금 액수는 682만 원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682만 원을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IMF가 오고 리먼 브라더스와 같이 이런 금융사태가 오고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오고 이런 급격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내 적립금도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2천이라는 적립금이 5천만 원으로 급등 진락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연금액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금보험은요. 내가 682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떨어져도 이거는 평생 보증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투자와 안정성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펀드 같은 경우를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펀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펀드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AI 펀드입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연금 보험 안에 여러 가지 한 10가지 이상의 펀드들을 과거와 미래와 여러 가지 실적을 해서 AI가 자기가 알아서 다 펀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 펀드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주기를 설정하면 B 펀드와 C 펀드를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 있는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가입하시고 AI 펀드만 선정만 해주신다고 하면 이 펀드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펀드를 잘 몰라서 했던 그런 걱정거리도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연금 같은 경우는요, 최저 보증, 그러니까 지급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액을 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납입을 하면은 나 연금 언제 어떻게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만약에 적립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 그러면 내가 연금을 몇 살 때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에서부터 69세 분들은요. 만약에 적립금이 1억 원이 쌓여 있다 그러면 남자는 5.1%를 받게 됩니다. 5.1%라면 1억이면은 510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간입니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45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많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아주 대중병이 돼버렸는데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5.53%로 무려 한 0.4%를 더 받게 됩니다. 또 당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한 5.69%. 이렇게 지금 몇십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시 시점에서 몇십 년을 더 받는 거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이거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변액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험은 연금 개시는요, 45세에서부터 85세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금을 개시할 수가 있고요. 납입 기간은 5년서부터 20년 납까지 또 일시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설정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월납과 일시납이 다 있고 가입 나이는 0세서부터 여기 75세까지 가입을 하기 때문에
어린 분들은 부모가 미래를 위해서 가입시켜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40, 50대 되신 분들은 내가 미래에 60, 70대를 위해서 지금 가입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급률이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 납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납입은 똑같이 6천만 원을 하게 되는데 30세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70세 시점에 적립금이 1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무려 322.6%가 되거든요. 자, 6천만 원이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고요. 40세 같은 경우는 1억 3,500, 50세 같은 경우는 9,400만 원 정도의 그 적립금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연금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위롭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바로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서 보면 그 고혈압 같은 경우 이렇게 또 당뇨 같은 경우 금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준체 대비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현재 나와 있는 그 연금보험 중에서도요, 이렇게 유병자를 더 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이 보험이 유일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내용이 됐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명심하시고요.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성군이었습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의 미래 그리고 내 노후에 대해서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는 건 하수겠죠. 자, 이렇게나 든든한 변액연금보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미리미리 딱 준비해놓는 고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로금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AI 인공지능에게 투자를 맡길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을 소개해드린 건데요.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건 그 중에서도 몇 개가 없다는 실적 배당형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은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남아있는 돈은 공시이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돈 이외에 또 나머지는 펀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그 연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전문가님, 이 변액연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강의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변액은 투자의 성격이니까 참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 보증이 좀 가능한가 싶어서요. 어떨까요? 네, 납입하는 기간에는 물론 최저 보증은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연금을 만약에 개시를 하고 나서부터는 실적 배당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개시한 시점에는 한 번 올라갔던 연금은 그 이상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연금 개시 이후에 그 최저 보증을 해주는 이런 실적 배당형 연금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연금 개시 시점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일단 연금이 개시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평생 연금을 보장받고 그리고 만약에 투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연금액이 더 커지면은 커질 일은 있지 줄어들 일은 없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가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변액연금 상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자,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연금 개시 전까지는 AI 펀드를 만약에 가입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만약 개인적으로 나는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겠다라면 주식형적으로 많은 그 포지션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요. 그 주식형 쪽에 그 포지션을 많이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 쪽에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달라진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김성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2020년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해서 회사원들 그리고 학생분들까지 노후에 대한 걱정은 물론이고 지금 현실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실적 배당형 변액연금보험으로 걱정되는 노후에 대해서 미리 든든한 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건강에 대한 걱정도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발병률 높은 암부터 해결하자라고 합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껏 암보험이라고 딱 그 암에 대해서 묶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네요. 우리가 만약 10,000원이 있어요. 예. 근데 10,000원으로 내가 여러 가지를 딱 골라서 살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저렴한 걸 또 좋은 걸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내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암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이요? 암이 암이죠. 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종양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암은요, 사실 누구나 내 몸에도 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발병 시기가 중요한 건데요. 내 몸에 암세포는 누구나 갖고 있지만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 내 세포가 변해서 이제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암 같은 경우는 시기가 중요한데 80세 이후에 암이 걸렸다 하면 아, 내 세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화돼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80세 이전에 일찍 암이 나한테 뭐 찾아온다면 그때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암 걸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걱정될까요? 뭐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치료비 네, 맞습니다. 클 것 같아요. 사실 산전 특약 같은 게 있어서 암 환자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있는데 일단 암이 걸리면 만약 엄마가 예.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밥도 해줘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예. 이 가정이 다 정지가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소득이 끊기게 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분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소득에 있어서도 많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엄마 같은 경우는 소득 이외에도 가정 경제에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프면 우리 가정은 누가 돌보며 또 나는 누가 돌볼까 이런 문제에서 이제 암은 중요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암 같은 경우는요 성별로 많이 걸리는 암이 틀립니다. 남자, 여자 따로 생각을 네. 해야겠네요. 일단 남자, 여자 합하면 1등은 뭘까요? 어떤 걸까요? 그쵸. 암이라고 우리가 써 있네요. 위는 사실 우리 소위 밥통이라고 하죠. 네. 밥통이 고장나면 내 몸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먹었으면 나와야 되는데 또 먹기만 하고 나오지가 못하면 또 네. 그쪽도 고장이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폐. 우리가 숨을 못 쉬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듯이 위, 대장, 폐 같은 경우는 공통되게 남자나 여자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10% 이상의 발병률이 있는데 여기 제가 파란 색깔 보이시죠? 파란 색깔 보시면 전립선하고 유방, 갑상선이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은 남자한테 있는 거고요. 예. 유방은 여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위나 대장이나 폐 같은 경우는 남녀를 합한 퍼센트가 10%가 넘는 거예요. 하지만 남성으로 봤을 때 5%가 넘으면 2배로 했다면 10%가 넘는 거고요. 그렇죠. 유방으로 보면 9%가 넘으면 거의 20% 가까이 되는 확률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 유방은 주위에서 많이 흔하게도 걸리지만 예. 많이 걸린다. 정말 많이 걸리고 예. 그거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주로 이제 주요 5대암 하면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를 말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발병 시기입니다. 내가 80세 이후에 암이 걸렸다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누릴 거 다 누렸다 할 수가 있겠지만 네. 네. 만약 내가 30세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너무 끔찍하네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근데 30세 여성의 이제 유방암 발병률이 핑크색 보시면 이게 유방암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그래프가 네. 30, 40대 사이에서 완전히 피크를 딱 찍었네요. 그렇죠. 20대부터 막 상승 곡선을 가다가 30대, 40대 피크인데 예.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그래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건강하신 분들이 뭐 암에 걸렸을 때 뭐 더 빨리 뭐 진행될 수 있다 이건 알았지만 저는 유방암이 이렇게 빨리 생기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왜 그럴까 하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더니요. 네. 암은요. 요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초경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중학교 넘어서 초경을 네. 시작했다면 요즘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도 초경을 일찍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가 식습관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전에는 거의 저희가 뭐 쌀이 주 됐다면 요즘은 고기 먹는 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 때문에 그런지 몸이 비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즘 다들 혼자 사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 엄마들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결혼을 많이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40대에도 혼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하지만 우리 인체 같은 경우는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30대, 40대에 이런 모유 수유가 없어진다면 예. 이런 순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대의 유방암 발병률이 는다는 결과가 네.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내 안보험만 생각하시다가 네. 따님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요즘 굉장히 조숙하잖아요. 또 맞습니다. 딸 안보험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유방암에 걸리게 됐을 때 뭐 수술을 하면은 뭐 싹 다 그 암이 사라지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암하면 그 부위만 딱 도려내면 돼요. 네. 하지만 유방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한 번 걸리면 또 걸린대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3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30%가 넘고요. 예. 5년 내 재발은 90%가 넘습니다. 90%요? 네, 사실 유방은 주위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뭐 완치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의외로 재발되고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재발 사실 한 번 아팠는데 또 아프는 것도 속상하지만 우리가 전이가 많이 되는 부위가요. 폐나 뼈, 간 이런 주요 장기에 전이가 많이 돼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부위를 수술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상징하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상징하면 사실 유방인데 내가 만약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을 도려냈을 경우에 이런 여성성의 상실감, 그렇죠. 예, 이런 거가 되게 큰데 사실 재발이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암보험은 사실 우리가 한 번만 주죠, 대부분이. 네. 하지만 유방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한번 자료를 보시면 맨 밑에요. 예. 2018년 자료인데요. 40대가 입원하는 환자 수가 제일 많은 게 기타 추간판 장애. 예. 한국인 허리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쭉 내려가면 유방은 그래도 그나마 환자 수가 적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비용은 제일 많이 듭니다. 비용은 또 굉장히 네. 많이 드네요. 왜일까요? 사실 유방 같은 경우는 국소 치료라고 해서 예. 수술로 부위를 도려내죠. 예. 하지만 내 몸에 모든 세포는 암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나 모를 재발이나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이게 또 유방암이 네. 비용도 비싼데 또 5년 안에 90%가 재발된다고 그렇죠. 하면은 그러면 그냥 뭐 다 재발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5년간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내가 처음에 돈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항암제를 하다 보면 정말 돈이 계속 들 네.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치료 비용을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암보험을 준비하나요? 막연하죠, 좀. 그렇죠. 우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치료비 중에 항암제가 얼마만큼 차지하냐면요. 100%로 봤을 때 58%가 항암제예요. 뭐 사실 우리가 가장 크네요. 수술비는 뭐 얼마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수술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 관리가 중요한데 여기 5가지 약을 보시면은요. 이 약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우리 요즘 많이 표적 항암제다, 면역 항암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뭐 이제는 화학 항암제 누가 쓰고 싶나요? 당연히 더 좋은 거 쓰고 싶죠. 그렇죠. 좋은 거 내 몸에 쓰는 건데요. 근데 이 5가지는 허가가 난 예. 식약청에 허가가 난 면역 항암제인데 오. 이 중에서 티센트릭이라는 항암제가 요즘 유방암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유방암이 있는데 이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제를 쓰면 내가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좋은 만큼 그만큼 많이 비싼가 봐요. 그렇죠. 비싼 만큼 값어치가 있는데 네. 3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비용이 230만 원 정도예요. 한 번 맞는데 230만 원인데 3주마다 맞으면은 뭐 그렇죠. 한두 달이면은 1,000만 원은 그냥 나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 내 몸에 계속 남아 있고 예. 만약 전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부위 특히 아까 폐나 예. 이런 거 보시면
오래 기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암보험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받는 암이 있어야 됩니다. 보장이. 그렇겠네요. 여성분들 특히나 네, 지금 암보험 있어도 유방암 부분 보장 얼마나 받나 지금 확인을 해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이 그 또 대표적인 암이라고 네, 아까 보시면 하셨는데 10%가 넘었잖아요. 네, 근데 어떨까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 전립선암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인의 남자분들은 사실 앉아서 사무직 많이 하십니다. 근데 50대가 넘어가면은요, 정말 신기하죠. 전립선이 비대해지는데 예. 이 비대증이 결국에는 암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은 우리가 암도 암이지만 남성암 사망이 제일 많이 증가하는 거에 1위고요. 또 전립선암이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전이가 많이 되는 암입니다. 예. 특히 전이 되는 부위가요. 뼈나 온 몸으로 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뼈암 하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뼈로 전이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온몸에 다 아파요. 그리고 그래요? 뼈가 아프면 몸을 지탱할 수가 없고요. 붓고 정말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이가 돼서 만약 암이 발병했다 하면 그 생존율이 처음에 전립선으로 해서 생존하는 것보다 전이 돼서 하는 게 훨씬 더 네, 많이 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립선 또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려우면 보험부터 깹니다. 당장이 급한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네, 되잖아요.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머피의 법칙이죠. 예. 보험이 있을 때는 안 아파요. 하지만 내가 보험을 없애는 순간 괜히 아파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테마 플랜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플랜은요. A사 같은 경우는 내 상황에 맞게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장으로요. 보험료로 네.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 나는 정말 오르는 건 싫어. 나는 쭉 안 오르는 보장을 갖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B를 A와 B사를 비교해 드리는데요. A사는 20년 갱신이지만 보장 내용 좋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보험료가 안 오른 이런 조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데 기본적으로 2천만 원 거기다 내가 재발을 한다 하면 재발에 관련돼서도 1,000만 원씩 각각 보장되고요. 만약 요즘 내가 예전부터 암보험을 준비하셨다면 사실 예전에는 표적 항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요즘 매나 이제 표적에 나온 거고요. 이런 표적암도 동시에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 보험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30세부터 예시를 한 예. 건데 아까 여성분들 30세부터 발병률 높았잖아요. 예. 여성분들, 남성분 같은 경우 15,139원입니다. 너무 여성분이 더 저렴한데요? 비싸요. 사실 우리가 암보험하면 당연히 남자가 비싸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여성이 더 비쌉니다. 왜일까요? 유방암 부분 보장 많이 받나 봐요. 맞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 플랜은요.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을 많이 보장해주는 플랜이에요.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보다 비싸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내 생애 동안 정기간을 봤을 때 당연히 남자가 비싸죠. 예. 예, 그리고 여자가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장단점 비교해 볼까요? 네, 장단점 보시면은요. A사 같은 경우는요. 아실 거예요. 암 면책기가 며칠이죠? 90일이요. 맞습니다. 네, 91일째부터 암은 보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금액이 없어요. 내가 91일째 만에 발병을 했든 아니면 2년 만에 발병했든 동일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보장 같은 경우는 유방암하고 전립선이 따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하고 전립선이 걸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암에 대해서 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요즘 유사암 많이 걸린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줄여놨는데 이 플랜에서는 물론 나이에 차이는 있지만 2천만 원까지 최대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되는 암, 재발되는 암도 재진단하면서 보장이 되고 또 요즘 핫한 표적 항암 치료도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20년 갱신이라는 건데 비갱신도 원하시면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또 B사를 보면은요. 고혈압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암이기 때문에 할증 없이 안 오르는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비갱신을 선택하시면 정말 안 오르는 보험료로 쭉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단점이라는 거는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그리고 초기 제외 갑상선암이 따로 특약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유방암이 걸렸다 하면 일반암에서 또 보장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게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확률을 높이는 거니까 확률 생각하면서 원픽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요 모든 게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암은 사실 80세 이후보다는 그 이전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암이 많이 걸릴 시기에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크게 갖고 갈 수 있으면 이거야말로 원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유방암, 남성분들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받을 확률을 높이는 암보험으로 A사 원픽 주셨는데 특히나 여성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시고요. 전화 연결해서 바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보험 3개를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가입이 저희 집안이 가족력이 당뇨가 있는 가족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잘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예. 제가 나이가 지금 51세인데 예. 비혼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전부 다 종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종신은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네. 암보험 가입을 작년인가 하나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좀 지금 보니까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좀 제가 좀 그래서 상담을 의뢰했거든요. 한번 네, 잘 연락 봐주시겠어요? 잘 주신 것 같아요. 요즘 뭐 1인 가구도 많으니까 보험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네. 시청자님 그러면은 S생명인데 다 지인분의 네. 추천으로 가입을 하셨을까요? 네, 아는 분 소개로 해서 네. 가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보험을 잘 모르다 보니까 보내주는 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는 없으신 거네요? 혼자라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의 미혼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S생명에서 리빙케어 그리고 퍼펙트 통합보험까지 둘 다 CI 보험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뉴 올인원 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38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초반 아직 미혼이신데 그런 만큼 보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는데 노후가 많이 걱정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험 리모델링, 최근에 암보험까지 이은희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의 잘 주셨습니다. 예, 네. 보내주신 증권으로 이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제 51세신데 지금 이혼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처음 가입하실 때 혹시 종신에 대한 보장을 좀 있고 그다음에 보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2가지 정도를 이렇게 의뢰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러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기보다는 부장으로 제가 좀 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2개가 다 종신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들 하셔서 네네. 맞아요. 네, 이게 좀 잘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네, 하고요. 맞아요. 네. 제가 이게 이제 나이만 보고 제가 증권을 받아봤을 때에는 종신 보장이 네. 되어 있고 이제 이 앞에 이름이 리빙 네. 케어 보험, 퍼펙트 보험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퍼펙트 통합 네. 보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CI 보험입니다. 예, 네. 모르시고 계셨죠? CI 그러니까 보험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CI라고 최근에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CI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사실 네. 제가 보험에 뭐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증권을 보게 됐는데 네네. 보는 분들이 전부 다 CI 보험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CI 보험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CI 네. 보험이라고 하면은 종신 보험에서 일부 금액을 이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입되어
계신 보험을 보면요. 2004년도에 종신보험 리빙케어 보험으로 31년 납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계시고요. 그다음에 퍼펙트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20년 납입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입하셨던 그 뉴 올인원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년 갱신형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계신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들이 1보험 기간, 2보험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리빙케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종신으로 5천만 원 가입이 되어 계세요. 그런데 80% 이제 선지급형이기 때문에 5천만 원에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4천만 원을 만약에 암에 걸리셨거나 아니면 중대한 질병에 걸리셨을 때 먼저 4천만 원을 선지급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질병이나 상해 종수술이 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비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계약에 좀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험으로는요. 월 11만 6천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실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인데 종신보험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질병 사망에 대해서 6천만 원 보장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5천만 원을 선지급 50%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되어 있으세요.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1보험 기간, 2보험 기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보험 기간이? 아, 그게 뭐냐면요. 10년 전후로 이제 가입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CI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1보험 기간은 80세 전이고요. 2보험 기간은 80세 이후를 말을 하는데요.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보험 기간, 2보험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1보험 기간 안에 어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만 선지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요? 그 이후는 종신보장만 되시는 거죠. 사망만요? 네, 사망만 보장을 그렇군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나 근데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 가입하실 때 이제 생명보험사에만 이제 코드를 이제 갖고 계신 분이어서 그분이 해주실 수 있는 보장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51세 미혼이시지만 그냥 난 살아있을 때 보장만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원하셨던 건데 이제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종신보장 위주로 이게 가입이 되셨던 거고요. 두 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입을 하신 게 작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15년 갱신형으로 해서 뉴 올인원 보험 가입되어 계신데요. 보장 금액은 꽤 큽니다. 일반암 보장에 5천만 원에 그다음에 고해갑 5천만 원, 그다음에 뇌졸중 아니고요. 뇌출혈로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그다음에 유방 절제술 3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 있는 허혈성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이러한 진단금이나 수술비 빠져 있고요. 그리고 가족력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예, 가족력으로 당뇨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장을 나중에 이제 받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시청자님 지금 이 보험이 지금 이제 실망스러우셔서 이것을 좀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CI 보험이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암을 진단 먼저 받으면 다른 건 보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CI 보험 네, 그래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암보험을 하나 더 넣은 건데 그분한테 이제 상담을 가입해 주셨던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네.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준 게 지금 암보험을 저한테 권해서 지금 다시 가입을 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암이 걱정되셔가지고 이제 암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CI 보험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서는요.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질병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암 진단금은 4천만 원, 뭐 3천만 원 해서 이렇게 진단금이 먼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질병들, 뇌출혈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 이게 앞에 중대한이 붙기 때문에요. 6개월 이후에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만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것도 80세까지만 제한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암 보험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탈적인 보장 그리고 당뇨로 그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그것도 이게 꼭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S생명의 리빙케어 보험이요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가 뭘까 하고 보시면요. 31년 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길어서 지금 어떻게 기간을 네, 조절할 네. 수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지금까지 16년을 내셨는데요. 앞으로도 네. 한 15년을 더 내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리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S생명에 이제 퍼펙트 종합보험이 네. 있는데요. 여기 실비가 같이 들어져 있어요. 지금 네. 가지고 계신 실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착한 실손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 네. 착한 같은 경우에는요, 비급여 80%, 급여 90%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리고 뭐 MRI 촬영이라든가 비급여 주사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조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예전 이 실비를 90% 실비인데요. 이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분이 없고요. 그냥 자기 부담도 굉장히 적으면서 비급여와 급여와 관계없이 90%를 받으실 수 있는 실비로 가지고 계십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비싸요. 예. 어떤 게 지금 제가 내고 예, 있는데요. 실비가 네. 보험료가 예, 비쌉니다.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걸 보니까 한 52,000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50세 초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기 전 한 60세 전까지는 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네. 전환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퍼펙트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입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거의 8년 정도, 7, 8년 정도 내셨기 때문에요. 앞으로 내실 그 금액이 한 10년 남짓으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실비는 좀 가시다가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 그때 전환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감액으로 해서 유지하는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S생명의 그 뉴 올인원 보험 지금 나이에 너무 납입 그 보장 기간이 너무 짧으세요. 예. 예, 15년. 그러니까요. 예. 15년이기 때문에 너무 보장 기간이 짧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 있을 때 보장을 받는 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사에 100세 만기로 진단금을 넣어서 보장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암 진단금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 네. 유사암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표적 아까 전에 이제 안수현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표적 치료제를 암 진단금 암 진단금 비싸기 때문에요. 100세 만기로 하면 네. 굉장히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 네. 치료제로 3천만 원 정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당뇨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혈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뇌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이런 질환 진단비,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매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시고요. 또 당뇨 진단비도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당뇨병 진단비 그리고 장로로 인해서 합병증이 일어났을 때 수술할 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까지 그리고 71대, 5대 이런 수술비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런 수술비들은 나중에 실손보험료가 자꾸 올라갈 때 더 이상 뭐 납입하기가 어렵다 할 때는요.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수술을 했을 때 목돈으로 정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이 좀 적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한 20년, 70세까지 아까 전에 안수현 전문가님 말씀하셨죠. 여성분들 굉장히 암 발병률이 네. 70세 전에 많이 일어난다고 이때 추가 갱신형으로 해서 이렇게 5천만 원, 유방암도 5천만 원, 그다음에 자궁암도 5천만 원, 일반암 5천만 원 이렇게 각각 받으실 수 있게끔 보장을 한번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안 올라가나요? 예, 그래서 토탈 보험료가요. 예,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20년 갱신형으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걸 갱신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존 보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많이 걸릴 수 있는 그 시기에 그 집중 보장을 해드린 거고요. 예, 그 보장만 딱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80세가 만기가 다 끝나버립니다. 보장이. 지금 네. 가지고 계신 건요. 근데 네. 100세 만기로 보장을 다 옮겨드렸고요. 네. 네네. 100세 만기로 다 옮겨드렸고, 보험료가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거의 37만 원 정도가 되시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옮겨지면 한 26만 원, 27만 원 정도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좀 밑으로 내려가고요. 만약에 손해보험자로
실손을 좀 옮긴다고 하면 보험료가 20만 원 미만으로 더 내려가겠지만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시는 걸로 해서 26만 9천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뭐 반복되는 수술비라든지 또 만성질환에 대해서 보장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중대한 질병을 중대하지 않은 허혈성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모두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험 네. 잘못된 거 느끼셨죠? 네, 근데 되게 속상하네요. 네, 새로 가입하는 보험은요 훨씬 더 크게 보장받고 보험료도 10만 원 넘게 줄어드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방송 지금 안 끝난 되나요? 이후에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보험 준비 철저히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